LA 지역의 경찰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처우가 악화되면서 지원자가 줄고 타 지역으로의 이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의 한 한인업소에서 무장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무장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인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문서를 위조해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여성은 일주일간 학교를 다니며 고교생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C 사이언스 빌딩에서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교회 밴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문가 전망치보다 높은 2.9%로 집계됐습니다. 기록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건데 이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느냐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9%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상무부는 소비 지출, 민간 재고 투자 등이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미국 경제는 마지막 분기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전체로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록적인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성장세가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4분기 성장을 이끈 개인 소비 지출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가 최근 2달 연속 1% 이상씩 감소했고 저축률은 떨어지는 반면 신용카드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이 브라이슨 웰파고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빚의 의지에 계속 달리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대규모 인력 감축도 시작되고 있어 조만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다소 낮추기는 하겠지만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향후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 법무부가 특정 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뒤 거액을 챙겨온 대형 해킹 그룹을 폐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해킹해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80여 개국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온 해킹 조직 하이브의 네트워크를 어젯밤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랜섬은 인질의 몸값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랜섬웨어는 특정 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뒤 거액의 돈을 받고 복구해주는 해킹 수법입니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 FBI가 하이브의 전산망에 침투했다면서 해커를 해킹한 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ing lawful means, we hacked the hackers. We turned the tables on Hive and we busted their business model, saving potential victims approximately $130 million. 하이브는 2021년 6월부터 1,500여 개 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한 뒤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을 챙겨온 해킹 조직입니다. 이들의 공격 대상은 병원, 학교, 금융기관을 가리지 않았고 한 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신규 환자도 받을 수 없었고 하이브에 돈을 지불한 뒤에야 전산망을 복구했습니다. The Hive ransomware attack prevented the hospital from accepting any new patients. The hospital was also forced to rely on paper copies of patient information.
FBI는 작년 6월 하이브 전산망에 침투한 뒤 6개월 넘게 잠복해 있었고 그 사이 300개 넘는 해독 암호를 탈취해 하이브 공격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암호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이브가 5개 랜섬웨어 조직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 범죄에 계속 반격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최근 LA 경찰 지원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다발 지역인 만큼 경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찰 대우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지원자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PD의 올 회계연도 신입 경찰 인력 충원 목표치는 780명. 하지만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에 따르면 현재 경찰학교 지원자 수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440여 명에 불과합니다. 높은 연봉과 각종 연금 혜택 등으로 이른바 안정된 직종으로 꼽히던 경찰의 인기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근무 환경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데다 이에 따른 경찰 예산 삭감으로 과거보다 처우도 열악해지면서 지원자들 사이에서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서 all cops are bad people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여기 LA에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계속 뭐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경찰 되면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상황에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는 현직 경찰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 이직이나 퇴직 예정인 경찰관 수는 600여 명으로 예년 수준보다 20%나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찰에 대한 처우가 더 나은 타 지역으로의 이직까지 늘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LAPD는 은퇴한 경찰들에게까지 재취업을 권장하며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갖다 보호하는 그런 차원들이 또 이 법적인 민권이 너무 이렇게 보호되다 보니까 경찰들이 일하는데 힘이 들고 LAP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찰 공권력 남용이다 그래가지고는 이 소송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결과 자체도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정책을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LA에서 이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일각에선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난이 지속될 경우 범죄 수사가 늦어져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는 또다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에 대한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일주일 전 시애틀 지역의 한인 식당 업주가 권총 강도단에게 총격을 받아 숨지면서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무장 강도가 들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시애틀 스노컬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9시 45분쯤 스노컬미의 더글라스 애비뉴 8000블락에 위치한 쉐브론 주유소에서 총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으며 이 주유소는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권총을 손에 들고 주유소에 침입해 점원을 위협하면서 천장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강탈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 7인치의 흑인 남성 또는 히스패닉으로 추정된다며 사건 당시 마스크를 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시애틀 남동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무장강도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던 한인 업주는 가수 샘 김의 부친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4일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한인 여성이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 나이를 조작한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브런즈윅 경찰국에 따르면 29살 신혜정 씨는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조작한 출생증명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하면서 부정 입학했고 이후 약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신 씨의 법적 보호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계속해서 의심을 해왔으며 어느 날 신 씨의 외출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금지당하자 자신이 29세라고 밝히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나흘 동안 학교에 등교했으며 대부분은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신 씨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hat a person with that intention was that close to me is even scary. I know some of the girls that I know, the girl did ask them to hang out on Commercial Avenue, but they never showed up and she started acting weird with them. But it's scary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한편 소식을 접한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신 씨가 인신매매의 계획의 일환으로 잠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허술한 입학 시스템의 문제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SC 캠퍼스의 사이언스 빌딩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USC 캠퍼스 내에 있는 3층 닐리 페트리움 빌딩에서 폭발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에서는 폭발과 관련된 화재는 없었고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쯤 LA 한인타운의 7가와 후버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불길은 2층 아파트 내에서 치솟은 것으로 추정되며 1시간 넘게 타올라 건물이 전소됐고 현재 처음 시작된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교회 밴을 들이받으면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플라센티아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쯤 오렌지 카운티의 오렌지 서브 애비뉴와 사우스 멜로즈 교차로에서 검은색 혼다 시빅 차량이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다 교회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교인들이 밴에서 도로로 튕겨져 나갔고 현장에서 성인 남녀가 숨지고 10살 여자아이가 심각한 부상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임신부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몇 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낸 24살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음주 외에도 약물에 취했는지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진 겨울 폭풍으로 일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1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타크루즈와 산타바바라, 벤투라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의 가뭄 상태가 보통이나 경미한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가 가뭄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수많은 복구 작업이 남아있고 일부 저수지는 여전히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물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위스콘신 대학교도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600여 명의 한인들이 다니는 위스콘신 대학교는 지난 24일 사생활과 안전보안에 대한 잠재적 이유로 교내 시스템 장치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스콘신 주지사는 정부 산하기관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번 대학교와 아칸소 대학, 텍사스 대학교 등 미 전역의 많은 대학이 최근 몇 주 동안 틱톡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It's a security issue. I think there are some legitimate concerns though, for sure. If you're gonna ban TikTok, it's like banning YouTube, it's like banning Instagram, like all of those platforms for people to, network themselves to, get out there in front of other people.
한편 미국에서 1억 3,60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은 대학들이 틱톡 계정을 만들어 신입생 모집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퇴거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해당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건물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 당국은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세입자 보호 조치를 2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퇴거 유예 조치를 3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높은 실직률과 경제난으로 인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건물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렌트 유닛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총 4,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결정했습니다. 한편 웹사이트에서는 세입자 보호 조치 연장 관련 상세 내용과 정확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이라고 불리는 외상성 뇌 손상이 장기적인 사망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의대 신경과 연구팀이 평균 연령 54세의 13,037명을 조사한 결과 스포츠 부상과 교통사고 등의 원인인 외상성 뇌 손상을 겪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뇌 외상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차례 뇌 외상을 겪은 사람은 사망률이 뇌 외상이 없었던 사람보다 66%, 2차례 이상 뇌 외상을 겪은 사람은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뇌 외상을 겪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암과 심혈관 질환, 신경질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다음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 공습을 했습니다. 극초음 미사일까지 동원했고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남쪽 주택가 바로 옆에 커다란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를 주민들이 연이어 치웁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은 커다란 소리에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Сначала гудки такие был, а потом такой удар сильнейший был, что я аж подскочила. 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다음 날 러시아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공습에는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가 미사일 55발을 발사했고 이 중 47발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중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모두 11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Ми хотіли лягти. Ось тут на підлозі біля комоду. Ми сіли на коліна і нас накрило зверху повністю.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전차를 러시아가 모두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유럽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방문이 결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캐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감초, 프락토, 올리고당, 갈근,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건강한 장 관리 바로 캐변하세요. 검찰이 쌍방울그룹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에 1,700만 원을 기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문건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특별한 관계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어질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20년 기부활동 내역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에게 1,750만 원을 기부했다며 회장님이 추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20년 지기 친구인 쌍방울 박모 부회장은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기부했고 대부분 코로나19 마스크를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쌍방울이 대북 사업의 대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물량 공세를 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 부회장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이화영 부지사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 달여 뒤 렉서스 법인 차량도 제공했는데 최우양 전 부회장 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우양 전 부회장은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최측근으로 최근 대장동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들을 사회이사로 선임한 이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사회이사로 임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시간이 오래돼서 모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통화한 기억조차 없다며 서로 모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한 안에 횡령과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국 검찰이 대마 유통망을 추적해 대마사범 20명을 적발했습니다. 남양유업과 범효성가 3세 등 재벌과 기업인 자제들은 물론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밭. 돌담을 넘어 제일 구석으로 가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따로 심어져 있습니다. 5가닥으로 뻗은 가느다란 잎사귀들, 바로 대마나무입니다. 아이 글씨로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인 방, 안에선 말린 대마가 나옵니다. 3인조 그룹 출신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가 대마를 버젓이 키우다 적발된 겁니다. 서울의 한 레지던스형 호텔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검은색 차량 조수석에 비닐봉지를 들고 타더니 잠시 뒤 봉지 대신 돈다발을 들고 내립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40살 홍모 씨인데 돈다발과 바꾼 봉지에는 대마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남양유업 3세로부터 대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20명을 적발했습니다. 남양유업 3세는 미국 국적 사업가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범효성가 3세, JB금융그룹 사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유통망은 고려제강과 한일합섬 창업자의 손자, 중견건설업체 회장 아들, 연예기획사 대표, 컨설팅업체 이사까지 거미줄처럼 뻗었습니다. 대부분 권련, 즉 담배 형태가 아니라 중독성이 훨씬 높은 액상으로 피웠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20명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해외로 출국한 한일합섬 3세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군이 초기에 긴급 상황으로 보지 않아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책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처음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지휘통제실의 실무자는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초기 판단을 내렸고 전 군의 상황을 알리는 고속 상황 전파 체계 등 통신 체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방위 사령부 등 주변 부대에도 상황이 바로 전파되지 않았고 무인기 대비 태세 발령 같은 대응도 그만큼 뒤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열 결과를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통신 체계 제대로 어디 고장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미흡한 분야로 식별을 해서. 군은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천 개의 비행 흔적을 가려내야 하는 기술적 한계도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비행 고도, 속도 등을 보면 성능이 일부 향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용산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문책 대상과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 검열 결과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생각입니까? 검열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의 내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질책도 있었지만 청문회 등은 북한에 이롭다는 여당 측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는 남쪽으로 무인기를 내려보낸 북한과 이에 대응해 무인기를 올려보낸 남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 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엔사의 조사를 이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모래사장에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로봇이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는 물론 사방으로 움직이는 게 자유자재입니다. 장애물에 부딪혀도 살짝 뒷걸음치면서 이내 균형을 잡고 흙바닥에서도 거침없이 달립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해변 모래사장에서도 초속 3m로 질주하고 에어 매트리스에서는 360도 회전도 무리 없이 소화합니다. 4개의 다리에 3개씩 달린 12개의 관절 모터와 센서가 지면 상태를 3초 안에 파악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강화 학습과 인공신경망의 결과입니다. 인공신경망이 변형하는 지형에 가까운 변형하는 지형을 모사한 그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변형하는 지형에 금방 적응해서 보행할 수 있는 한 번 충전에 3시간 보행이 가능하고 1초에 3.7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형 지면의 사전 정보나 시각 정보가 없어도 날씨나 집안 특성 등 환경 변화를 감지해 기존 보행 로봇의 한계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출판됐으며 연구팀은 균형을 잡는 시간과 제작 단계를 줄여 군사용이나 극한 산업의 제품 검사용 로봇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아일랜드가 와인을 비롯한 각종 술병에 건강 위험 경고문을 붙이기로 하자 주요 와인 수출국인 이탈리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와인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오명이 붙을 수 있는 어떤 문구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아일랜드 정부가 술병에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간 질환과 암 발병 위험을 경고하는 라벨을 붙이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탈리아는 지나친 음주가 문제가 될 뿐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롤로브리지다 장관은 경고문 부착을 막기 위해서 주요 와인 수출국인 프랑스, 스페인과 협력해서 맞서겠다고 말했고요. 아일랜드와 합의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린 행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장 열심히, 가장 똑똑하게 일한다고 극찬했는데요. 또 중국 업체가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 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머스크는 중국 자동차 업계 근로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면서 중국을 치켜 세운 적이 있어서 거듭된 중국 띄우기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스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운전자와 승객들이 공포에 질립니다. 현지 시간 25일 터키 동부 말라티아에서 승객 7명이 탄 버스가 호수로 추락했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객선으로 향하던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달리더니 호수로 추락했고요. 버스 내부 CCTV에는 버스 안으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 기아차의 특정 차종을 훔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SNS에는 절도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주 등지의 차주들은 현대와 기아 차량의 결함으로 도난을 당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급기야 시애틀 당국은 기아와 현대차가 원칙을 무시하고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제공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알록달록한 상의를 입은 남성이 감시 카메라 화면에 사람이 아닌 동물로 인식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패션 기술 업체가 선보인 56만 원짜리 니트인데요. 물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옷이 등장한 겁니다. 생체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늬로 카메라가 물체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이 옷을 만든 업체 CEO는 지나친 사생활 노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니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앞에 하얀 설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술탄의 나라,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트의 고향이기도 한 오만인데요. 고운 모래 사막으로 유명한 오만에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만 북동부 자발 샴스산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눈이 내린 건데요. 사막성 기후인 오만에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눈이 쏟아지고 있는 도로에서 눈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운전자들을 도운 두 시민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23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 발이 푹푹 파묻힐 만큼 쌓인 눈 때문에 차들이 거북이 주행을 합니다. 바퀴가 헛돌면서 제자리 걸음인 차도 속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두 사람이 나타나 도로를 오가며 운전자들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뒤에서 차를 미느라 안간 힘을 쓰고요. 대신 운전석에 올라타 이리저리 차를 움직여 봅니다. 인근 타이어 가게 사장과 쉬는 날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관이었는데요. 영상을 촬영해 경찰청에 제보한 시민은 차를 밀어주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며 그런데도 1시간 넘게 쓴 두 사람의 선행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진에 쏠린 관심이 뜨겁습니다. 종이 상자를 자르고 붙여서 실내와 현관문 사이에 중문을 설치한 건데요. 너무 추워서 만들었답니다. 찬바람이 드나들 조그만 틈새도 없죠. 다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는데요. 제작자는 중문을 만들고 나니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요. 누리꾼들은 신의 손이라며 손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얼마나 추운지 인증하는 사진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아래 고드름이 기다랗게 얼어붙어 있는데요. 수도가 얼까봐 물을 몇 방울씩 떨어지게 해놨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차 안에 나는 가습기물이 통 모양 그대로 얼어붙기도 했고요. 베란다에 놔둔 계란을 깼더니 얼음이 된 흰자가 나타납니다. 세제마저도 얼면서 통 입구에 얼음이 낀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은 사람들 틈에서 한 여성이 태연하게 손톱을 깎고 있습니다. 지하철 열차 아닌데요.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이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톱을 깎더니 손톱을 바닥에 다 버렸다며 누가 치우냐고 분노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보는 내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팝 가수 도자켓이 파격적인 패션으로 파리의 패션쇼에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강렬한 붉은빛인데요. 어깨와 팔을 드러낸 붉은색 상의에 구슬이 달린 빨간색 치마를 입었고요. 신발도 붉은색 가죽 부츠를 신었습니다. 귀걸이도 빨간색입니다. 의상을 걸치지 않은 머리와 얼굴, 어깨, 팔에는 3만 개의 크리스털을 한 땀 한 땀 붙였는데요.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장에만 5시간이 걸렸다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도자켓인지 몰라봤다는 글부터 난해하다, 기괴하다 같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오리건의 한 가정집, 고양이 한 마리가 전자레인지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 전자레인지가 통째로 움직일 정도입니다. 벤틀리라는 이름의 고양인데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벤틀리 주인이 먹다 남은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고 잠든 적이 있는데 깨보니 전자레인지 문은 열려 있고 벤틀리가 피자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벤틀리는 틈만 나면 전자레인지를 열려고 해서 잠금 장치를 한 거라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2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